20, 30대 시기에 고민이 오히려 좋아하는 걸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내가 만약에 그것만 있으면 나도 진짜 몰입할 수 있는데 잠 안 자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맞아.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찾으라고.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아빠가 특히 아빠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 시골은 좀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동네 사람들 다 친하니까 아이고 김영 돈 좀 빌려줘. 뭐 내가 여기다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야 되는데 연대보증 아이고 우리끼리 좀 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연대보증을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근데 그분이 소위 말해서 나르신 거죠. 잘 안 돼가지고. 그죠.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이제 떠안게 되시고 근데 그때 아버지는 또 이 한탕주의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이게 돈이 너무 많이 갚아야 될 돈이 갑자기 많으니까 내가 이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나도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여기저기 땡겨가지고 인삼사업, 제가 고향이 여러분 충청도 금산인데 그러니까요. 금산 인삼 부자들이 솔직히 좀 많아요. 인삼 농사가 막 잘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걸 보시고 나도 그럼 인삼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막 이렇게 뭐 땡기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빚이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 집이 처음엔 할머니 댁에 대전에서 얹혀 살다가 갑자기 뭔가 어려진지 마치 금산으로 휙 어느 날 아침에 아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듯이 금산으로 왔고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릴 때라서 금산으로 왔고 거기서 이제 아빠 사업이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집이 점점 이사를 갈 때마다 이렇게 작아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처갓집 양념치킨을 또 친척들한테 마지막으로 몇 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살아야 처갓집 되니까 또. 그쵸. 그래서 했는데 집이 없으니까 그 상가 상가 건물 있잖아요. 뒤에 왜 공터 같은 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창고 쌓아놓고 네, 막 치킨집이니까 닭을 자르는 그런 생닭 자르는 그런 정말 공간이죠. 공간. 거기에 정말 콘크리트로 한 평 반 정도 되는 이렇게 창고 같은 걸 지어서 저랑 동생은 거기서 살고 거기서 그러면 숙식이랑 다 그쵸. 거기서 하셨던 잠을 거예요? 자는 거죠, 사실은. 식사는 그 치킨집에서 밥 먹고 엄마 아빠는 그 치킨집 이렇게 손님 다 저녁에 가고 나면 의자들 붙여서 거기서 이불 올려놓고 거기서 주무셨었어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집 공간이 없으니까 창고는 너무 쫓겨나니까 저랑 동생 딱 누우면 끝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막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 때는 책값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문제집을 수시로 막 풀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책값이 없어서 웬만한 문제집들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주도록 제가 교무실을 가서 선생님 혹시 남는 문제집 있으면 달라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나 봐요. 왜냐면 진짜 이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당시 학생으로서 공부밖에 없었어요. 고3 때 제가 그 짓을 했어요. 고3 때까지 네. 그러면은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치킨집 공간에서 계속 지냈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금산에서 영세민 아파트를 지어줘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사를 갔었어요. 그 아파트는 하지만 가정 환경은 계속 약간 불우했던 환경은 또 고3까지 계속 이어졌던 상황이네요. 네. 시궁창 같은 삶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금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알바도 사실 저는 중3 때부터 계속 하긴 했었거든요. 목욕탕 알바도 하고 저는 그래서 영어 수업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고 과외를 근데 막 알바 이렇게 설거지 알바, 목욕탕 청소 알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영어 수업 과외를 하니까 좀 편하게 그래도 돈을 제법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과외를 제가 받은 게 아니라 했었어요.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샤이님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없었죠. 예. 근데 어떻게 영어를 과외를 할 정도면 그만큼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건데.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죠.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네. 중학교 3학년까지는 사실 조금 이렇게 방황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시궁창을 한번 탈출해 보자.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목욕탕 알바했던 그 목욕탕집 주인분이 제가 공부를 좀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돼서 우리 딸내미를 과외를 해줄 수 있겠냐. 오. 그래서 과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결핍이 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네. 만들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그때 중3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 중에는 결핍 때문에 예를 들어 더 어긋나는 경우도 맞아요. 많거든요. 어긋나게 된 맞아요. 친구들도 맞아요. 있었는데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솔루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결국 앞이 보이는 거죠. 이거에 결국 종착지는 안 좋을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나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하자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알바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오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그때는 혼자서 혈혈단신 온 거예요? 또? 완전 호롤 단신 왔죠, 진짜. 그리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골은 그게 있어요. 농어촌 전형, 뭐 특별 있어요, 전형 있어요. 이런 게 맞아요. 있어서 학교장 추천 이게 있어서 전교에서 몇 퍼센트 탑 뭐 1% 안에 들고 수능이 몇 점 이상이면 서울대를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과는 예를 들어 성적이 되게 좋아야지 제가 원하는 과를 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서울대를 제가 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학교에서 3등 전교 3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4등까지는 서울대를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과가 제가 원하는 과가 아닌 거예요. 저는 약간 좀 뭐 외교 뭐 이런 학과 또는 뭐 영어, 영문학과 적어도 그 정도 가고 싶은데 그런 과들은 성적이 안 돼서 어차피 저는 영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고1 때부터 나는 외대 영어과를 간다. 무조건 내가 영어를 좋아하니까 가장 practical English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English literature 아니고 문학, 영어, 문학이 아니라 영어 language를 좀 실용적으로 하는 외대 영어과를 가자를 딱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이제 그 서울대 자리는 이제 다음 등수에 애한테 양보를 하고 저는 그냥 아예 서울대를 지원 쓰지도 않았어요. 서울대를 양보하는 클래스. 네. 그래서 외대 영어과를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네. 감사하게. 그때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서울 왔을 때? 저 너무 사실 막막했을 그 것 집도 같은데, 그래도. 없어서 어떤 중학생 여자아이네 집에 얹혀 살았었거든요. 과외하면서? 아니요, 그쵸, 거의 입주 과외인 거죠. 가정교사네 진짜. 그렇죠. 그 애가 근데 금산에 저희 엄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분 딸이 서울에 중학생인데 혼자 유학을 하고 있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있어라. 그래서 입주 과외처럼 원룸에서 둘이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세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단은 장학금을 받으니까 학비도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고 대신 생활비 이런 것들은 다 벌으면서 했죠. 네. 되게 걱정 많았는데 생각보다 서울이라는 곳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기회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기회가 많고. 많죠, 진짜.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내가 작년에 비로소 자본소득에 눈을 떴다. 네. 그럼 그 전까지는 근로소득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근로소득이었는데 그 근로소득이 압도적이었잖아, 솔직히. 뭐 절대적으로 그죠? 압도적이었죠. 네. 그 근로소득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럼 그런 게 나는 궁금할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많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어떻게 우리 행복부자 샤이니님은 네. 저렇게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클래스가 저렇게까지 올라갔을까?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도 돼 있었고 운도 좋았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많고 잘 가르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내가 10명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100명, 10,000명에게 영향을 줄 때 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좀 더 몸값이 높아질 수 있는 특화된 것을 좀 갖추려고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플러스로 학생들 제가 어쨌든 가르치는 학생들이 저에게는 최종 고객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의 윗사람인 상사도 아니고 뭐 EBS 무슨 부장님도 아니고 CP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좀 더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고객 근본이자 플러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게 결국 맞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저는 처음에 영어를 되게 싫어했던 애였었거든요. 14살 때까지 알파벳을 못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 못했을 때의 마음을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유학파도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전혀 아니죠. 금산파잖아요. 금산파. 그쵸, 금산, 인삼파죠. 네.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투자를 할 줄 모를 때 투자하면 망한다. 맞아.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해야 되는 본인의 역량에서 탑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돌아보니 가장 중요했던 게 말씀하신 자본주의 룰 안에서 근본이 뭘까?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내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거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 말씀이죠. 맞아요. 정확히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학생들이 보니까 영어 선생님도 되게 많고 영어 강좌도 되게 많은데 영어를 못해, 싫어해. 영어만 생각하면 막 영포자란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이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재밌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너무 싫었던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으니까 EBS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하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재미없어.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텼지. 커버하고 버텼지. 친구들 다 보면 너무 싫어하고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재미있게 하고 플러스 그리고 영어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막 I want to, 자 얘들아 to다는 동사 막 이렇게 막 투 부정사. with you 막 이러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일단 재미있는 강의를 하고 두 번째 내가 영어를 잘하자. 잘 가르치면서 동시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정말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도 럭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 팝 가수를 좋아하게 되면서 영어를 단지 subject, school subject가 아니라 진짜 real language로 접했으니까 말하는 연습을 저 계속 했었거든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말하기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수능에서 말하기 시험을 안 보지만 나는 영어 말하기를 하련다.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EBS에서 강의할 때 영어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PD님도 압도당하고 작가님도 작가 그때는 없었지? PD님, 카메라 감독님, VSP님 다 압도당하는 거예요. 아니? 중앙영어 선생님 중에 영어를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 어머?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들에서도 많이 보고 야, 이분이다. 그러면서 러브콜이 갑자기 막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신경 썼던 거는 그때 학생들이 인터넷 EBS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학생이 댓글 남겨도 선생님이 답 안 해주는 경우 되게 많고 근데 저는 그 시골에서 외로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댓글을 다 해줬어요, 제가 그때 왕신리 반지하 살 때 돈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 인터넷으로 늦게 들여오기도 했고 막 끊겨요. 잘 안 돼. 그러면 저희 그 근처 왕신리 근처에 한양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PC방 갈 돈은 너무 아까우니까 한양대 거기에 컴퓨터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한양대 학생도 아닌데. 아닌데 그냥 동네 주민인데 그냥 학생처럼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막 댓글 매일 달아줬어요. 남달랐네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없었던 거죠. 그때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 댓글이 하루에도 몇백 개씩 달렸는데 그거 다 달아줬어요. 진짜 다 달아줬어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되게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피드백이 바로 오니까. 맞아요. 선생님 저도 시골에서 공부하는데 학원 다닐 형편 안 되는데 선생님 이 프로그램 보고서 이것만 보고서 영어 지금 잘하게 됐다고 자기 꿈이 나중에 선생님 같은 영어 강사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 중에 일부가 그 수능 대학교 시험 보고서 됐어? 대학생 돼서 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EBS 앞에서 막 한우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틀 안에서 제가 일단은 맞는 방법을 찾긴 했고 하지만 그 근본에는 인본주의다. 결국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최종 고객은 이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이 결국은 잘 되는 게 내가 결국 잘 된다. 그거를 저는 딱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강의 구성할 때도 기획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질 시점에서 내가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 근데 이 얘기가 단지 웃긴 얘기가 아니라 영어랑 연결되는 얘기. 이걸 항상 저는 고민하거든요. 그때 몇 시간 주무셨어요?
그 예전에? 그거 한참 댓글 할 때. 달고 막. 한 5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예. 나머지 5시간? 시간은 엄청 몰입이었죠. 완전 몰입.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몰입.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하철에서 강의 기획하고 뭐 이런 걸 막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야, 이 정도면 됐다 싶었던 때는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냥 오늘은 너무 힘들다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있었겠죠. 많으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리고 좀 웃긴 얘기인데, 과외를 가잖아요. 그러면 학생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학생이 문제 풀 때 저는 그때 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잠깐.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저도 이제 재테크를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이제 찾긴 했는데 20, 30대 시기에 고민이 오히려 좋아하는 걸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내가 만약에 그것만 있으면 나도 맞아요. 진짜 몰입할 수 있는데. 맞아요. 나도 그 좋아하는 뭔가가 있으면 나도 이걸 위해서 진짜 잠 안 자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맞아. 이런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찾으라고.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돈을 한번 벌어보라고 해요. 돈을 벌어봐. 여러분 돈을 한번 벌어보세요. 내가 뭘 잘하는지 또는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물론 다양한 try 할 수 있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다양한 try를 돈을 벌면서 하면 가장 금상첨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 실제로 저도 영어를 제가 그렇게 잘 가르치는 거를 사실은 아까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했댔잖아요. 네네. 저는 그걸 하면 돈을 벌면서 제가 깨우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때 EBS 학생이기도 했고, 보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배우는 즉시 실용을 이렇게 구현을 해보는 거죠. 써먹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내가 이거를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이게 돈을 버는데 급여가 되게 낮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에너지가 뿜뿜하는지, 또는 내가 돈을 벌매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무지 못 해먹겠다. 쉣! 하는 건지, 그게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돈을 벌면서 적금해도 내가 이걸 너무 재밌다. 돈을 벌면서도 이거는 못 해먹겠다. 돈을 벌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재미있네 정도인지 그 카테고리가 쫙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기간을 방황으로 채우지 마시고 차라리 뭔가 현실적인, 왜냐면 그때 벌어놓은 돈이 그리고 나중에 투자하거나 할 때 어디 가지 않거든요. 맞아. 저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장 뭘 할지 모르겠다고 이 시간을 vacant하게 두는 거. 특히 젊은 시절에 하루 이틀은 나이 들어서의 너무 막 크죠. 한 달, 두 달이랑 네. 똑같잖아요. 너무 크죠.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